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4.15 총선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와 각 당, 지금 야당 심판론 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전의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예비 후보들 악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총선 전략이 나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악재를 피해야 할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D-50일을 맞았습니다. 자, 총선 이슈가 지금 묻히고 있는 모습이죠. 전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데도 여전하다 이런 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야는 과도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또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면피에 주력하는 비겁한 모습으로 좀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가 더 못하나만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이 프레임 전쟁만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역시 코로나19가 있는 거죠. 어떤 프레임 네.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네. 문재인 책임론을 지금 자꾸 집중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도 못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진보 진영 내지는 여당 쪽에서는 신천지 프레임을 지금 내걸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좀 문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 새누리당하고의 연관성 뭐 이런 것까지 제기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신천지 교단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네.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야당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신천지냐 중국이냐. 자, 역시 그 중심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비 후보들이 가장 어려운 선거, 이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악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면 접촉 지금 가장 활발하게 자기 얼굴을 알릴 때인데, 자, 이것이 전통적인 D-50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신인들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 없는 그런 그 최악의 국면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면 선거운동 자체를 좀 중단하기로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명함을 줄 수도 없고 악수를 청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좀 유리합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은 이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명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네. 신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네. 그 알릴 수 있는 지금 수단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정치 신인들로서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 신인들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헌혈 캠페인을 한다, 방역 정서를 한다, 또 SNS나 또 유튜브를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대안 운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선거 운동이 없는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D-50이란 이런 시점에서 각 당은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 거라고 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그 심판론 대 심판론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이 과거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도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던 건데, 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역시 그 연장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미 그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각자 상대가 잘못했고 원초적인 그 책임은 저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지금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빨리 좀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하려고 경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면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노력들을 지금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고 더 지금 이제 상대방이 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질하는데 더 지금 열중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론이 원하는 게 그런 방향이라면 지금 통합당 쪽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앞세워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정권 심판론을 이렇게 계속 강공을 취하는 거, 뭐 어떤 면에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제 추경안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가 네. 지금 기류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라는 정도로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지금 맞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외에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이런 묘한 국면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당의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총동원하겠다. 추경 등에 대한 협조 방침을 밝혔는데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한 거는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죠. 네, 역시 네. 통합당의 아성이라 할까요? 대구 경북이 지금 집중 피해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여당 당정청에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 자, 이 추경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내보였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일주 안에 분명한 국면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당정회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악재라고 할까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대한 이제 봉쇄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를 다 잠재적인 가짜로 지금 취급하겠다는 확진자로 취급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 당장 이게 뭐 민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더라도 뭐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한시의 그 봉쇄 정책을 온 국민이 그동안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뻔히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당정청 회의 결과 이렇게 내놓으니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지금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오늘 당정청 회의의 목적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 방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도 직접 현재 가서 지휘를 시작한 그렇습니다. 말이고요. 지휘 네. 시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힘 실어주기 위해서 직접 대구 현장까지 방문을 지금 한 상태에서 당정청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기 위해서 한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발언이 오히려 지금 그쪽 지역 유권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지금 사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가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국면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당청 관계에서도 이게 제대로 이게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손발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TK 지역에 출마하는 김부겸 의원조차도 이 배려 없는 언행 계속돼서 비통하다. 지난번엔 또 대구 코로나다 이런 또 정부 보고서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TK 민심을 흔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건 역시 어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도 이미 이거 이렇게 되면 TK 선거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그쪽 민심을 되돌리긴 좀 어려워져 버린 게 아닌가. 안 그래도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험지에 속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뭐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나름 득표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마저도 지금 이번에 다 지금 날려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이슈들이 이 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 구도, 이런 양상으로 가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 그리고 실용적 중도 정당 표방하는 국민의당, 이 군소 야당의 입지가 점점 좀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 그들 정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분들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결국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법에 좀 더 집중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IMF 구제금융 사태 때 누군가 제안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지금 이제 불붙어서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효과를 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국론을 좀 결집시키고 또 위기를 이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거를 이제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이번에 안철수 뭐 대표라든가 또는 뭐 지금 이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누군가 또는 이제 그 정당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그걸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앞장서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네네. 국민들이 그 정당 또 그 정치인을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들도 지금 정부 때리기, 여당 때리기, 뭐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스스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바이러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제대로 지금 역할 또는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는 정말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 창당 전부터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이탈하더니 셀프 제명으로 당을 나온 상당수가 통합당 쪽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도 어떤 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통합당 쪽으로 자꾸 합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원외 지금 이제 인사들조차도 지금 합류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통합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갔어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선거 연대 가능성조차도 지금 딱 잘라서 지금 이제 선을 긋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계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해서 뭐 원외 인사들까지 비롯해서 이 사람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양자택일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좀 이탈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고, 이탈 조짐이 계속 이어지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초기에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 통합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나선 것이 지금 결국은 이게 좀 불리한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군소야당 쪽이 이런 불리해지고 있는 구도, 이런 상황에서 주로 그쪽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이래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재지변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또 그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또 야당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여당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런 결정 내렸다라고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걸 연기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제 이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벌어보겠다. 통합과 관련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읽히는데요. 허용될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랄까요? 당 쪽에서는 이게 의병이다, 민병대다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여론도 나옵니다만은 어떨까요? 선거는 역시 숫자라 하는데 민주당 쪽의 비례대표 정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의외로 득표력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좀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집권 안 할 생각이면 그렇게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당이 이런 식의 어떤 좀 편법을 자꾸 좀 사용한다 그러면 네.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낙인으로 남겠죠. 네. 그렇죠. 나라 꼴은 또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그런 표 또는 단기간에 의석수 몇 개 얻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난 거기 때문에 잘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변수. 역시 코로나19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또 4월까지 이제 갈지, 특히 이제 3월까지 상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3월 중에 만약에 이게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큰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수는 민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19에 따라서 지금 또 0%의 성장률 얘기도 나오고,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상 최초로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들에게는 더 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들 표심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시선을 주고 있을 텐데 지금 양당 한국당이 아니에요. 통합당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큰 뒷말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을 잘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문 일색으로 지금 친문 공천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새누리당처럼 이게 당청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보니 별말 없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유권자들이 과연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과거 친박 공천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지금 오히려 공천 갈등을 다시 한번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관리를 잘 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